안녕하십니까.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파트는 이제 수학 상파트, 수학 상단원에 있는 1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항등식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식 중에 보면은 방정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럼 우리가 방정식은 뭐였냐면은 해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그 해라는 건 문자에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될 때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럼 항등식이란 무엇이냐면은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등호가 성립되는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됐죠? 그럼 얘를 우리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은 항상 같은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그 결과는 항상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이런 표현도 있겠죠. 그죠? x 빼기 1 전체의 제곱하고 뒤에다가 플러스 4x. 얘를 마찬가지로 전개시켜도 똑같이 좌변과 같은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여도 항상 그 결과값은 같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방정식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앞에서도 많이 했겠지만 이런 게 바로 방정식이죠. 자, 우리는 두 개를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x값 얼마일 때 x는 1일 때 또는 x는 2일 때만 성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바로 방정식이고 이렇게 좌변과 우변의 결과값이 항상 같게 나오는 식이 바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서 이제 가끔씩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은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에 대하여 항상,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하여 식이 성립할 때라고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런 문구가 보이면 걔는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x에 관한 항등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x가 아니고 여기에는 다른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k라든지 y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특정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해석으로 조금 갈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바로 계수 비교법이 있고요.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의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언제일 때냐면 바로 항등식일 때 문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그 다음에 c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7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 어떠한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을 해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 말인즉슨 좌변과 우변의 식 자체가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a는 상수죠. 그래서 우변에 있는 상수가 얼마니까 7이기 때문에 a 값은 7로 바로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는 2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변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계수도 마찬가지로 얼마? 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앞에 있는 계수는 4죠. 그렇기 때문에 c의 값도 당연히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 항등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는 7, b는 2, 그 다음에 c는 4 이렇게. 또는 이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동류한끼리 조금 묶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x에 어떤 값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죠?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요 앞에 있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0 곱하기 어떤 값을 해도 항상 0일 거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0 곱하기니까 항상 0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남아있는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a 빼기 7이 0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7이 되고요. 2 빼기 b도 0이 돼야 되므로 b 값도 얼마? 2가 돼야 됩니다. 4 빼기 c도 0이 돼야 되니까 c 값은 당연히 4로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문제 앞에는 반드시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대입법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이 항등식일 때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좌변과 우변의 값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는 a 곱하기 x 플러스 2 x 빼기 1 플러스 그 다음에 b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c 곱하기 x 플러스 2. 자, 이렇게 조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얘들을 전개시켜서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끼리 묶어서 방금 앞에서 했었던 이렇게 개수 비교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됐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다가 이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의 x값에 어떤 값을 대입을 하여도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생님이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x에다가 0 대입하게 되면은 좌변식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에다 0을 넣었으니까는 여기 있는 값들은 당연히 0이 될 거고요. 여기에다 0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a가 됩니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로? 1로 바로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대입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는 x에다가 이번에는 선생님이 1을 대입하겠습니다. 1. 그러면 좌변식은 1 대입했으니까는 3 빼기 8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1 대입했으니까는 여기 있는 값이 0이 돼버리므로 요 두 식은 0이 되죠. 그죠? 여기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3c 됩니다. 3c.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3분의 5로 결정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했으니까는 좌변식은 22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0되고 얘도 0되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으니까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래서 6a가 됩니다. 그래서 a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a 값인가 b 값이죠. b. b 값은 3분의 11 이렇게 결정해 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약간 이렇게 갈로 형식으로 묶여져 있는 꼴일 때 대입하는 값은 이 갈로 안에 있는 값이 0 되는 x값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수예제 1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1번 문제. 자, 간단합니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을 때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좌변식을 전개를 시켜보시게 되면은 x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ax제곱,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빼기 x제곱이죠. 그죠? 잠시만 요거 좀 옮기고 갈게요. 그래서 플러스 a 빼기 1 x제곱 됩니다. 그죠?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3x,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ax,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x 됐죠?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플러스 3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항상 누구랑 같다? 우변에 있는 얘랑 항상 같다.
됐죠? 그래서 C 값은 당연히 누구로 결정? 3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빼기 A 플러스 3이 빼기 2가 돼야 된대요. 다시 말해서 A 플러스 3이 2가 되므로 A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누구랑 같아야 돼요? B랑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얘는 수치 대입법이죠.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대입하고 싶은 값은 X값이 0일 때와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에 X값이 플러스 얼마일 때, 2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값을 대입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X에 처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좌변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는 2 플러스 6이니까 8. 그래서 6은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0 되고 얘도 0 되죠. 마이너스 1 대입했으므로 3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값은 2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에다 0을 대입하죠. 그래서 좌변식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X에다 0 대입했으니까 0 되고 0 됩니다. 그죠? 0 대입했으므로 마이너스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1이죠. 그죠? 이렇게. 이번에 X에다가 2를 대입하죠. 그래서 2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8이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0 되고 0 되고 2 대입했으니까는 6C가 됩니다. 6C. 그러니까 C값은 1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BC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있는 확인 체크 문제 45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으로 바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됐죠? 그래서 얘를 또 마찬가지로 우변의 인식을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AX 세제곱 이렇게 전개시면 BX 제곱 빼기 AX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시키면 C 전개시키면은 빼기 BX 이렇게 전개시켰으니까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있는 상수항은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이너스 C와 1은 서로 같다. 그래서 C값은 얼마로 결정?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C 빼기 B는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2랑 같다. 근데 C값이 마이너스 1이었으므로 B값은 플러스 1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2차항이 좌변식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2차항이 없다는 거는 2차항의 개수가 0이 된다로 해석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B 빼기 A 값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나요? 근데 B 값이 1이므로 A 값도 당연히 1로 결정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B, C 값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 자, 요거는 일단은 A 값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식이 서로 같아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치 대입하기 전에 여기 뒤에 있는 요 식은 2차입니다. 2차. 얘는 1차죠. 여기는 상수죠. 자, 그러면은 3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네요. 그죠? 3차. 이렇게 x 나오면 바로 x 세제곱 되죠. 근데 그 앞에 a 있으니까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3차는 ax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요 3차의 개수와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a 값은 바로 얼마로 결정해 주시면 돼요? 1로 결정해 놓고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하신 후에 x에다가 얼마 대입? 1 대입. 그럼 x에다가 1 넣었으니까는 좌변은 1 되고 0 되고 0 되고 0 됐으니까는 d만 남겠죠. 그래서 d 값은 1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2번 x에다가 얼마 대입? 2를 대입하죠. 그래서 x에다 2 대입해 주시면은 좌변은 8이 되고요. 2 넣었으니까 0 되고 0 되고 2 넣었으니까는 c죠. c 플러스 d인데 d 값이 1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게 되면 c 값은 7로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x에다 얼마 대입? 3을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x에다 3 넣으시면은 얘만 0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좌변은 27이 될 거고요. 3 넣었으니까는 2b 3 넣었으니까 2c 플러스 d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b 값을 얼마였냐면은 모르네요. c 값을 알죠? 그죠? d하고 c 값을 아네요. 그래서 대입해 주시게 되면 2b 플러스 14 d 값은 1 이렇게. 그래서 2b는 12가 되죠. 그래서 b 값은 6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다항식 fx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또 항등식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좌변과 우변에 항상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넣어줘야 되는 값은 x에다가 얘가 0 되는 x가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당연히 0 됩니다. 그죠? 그럼 우변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했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이한 게 나오게 되겠죠. 두 번째로 이 값이 0 되는 또 x값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x제곱이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좌변은 또 0 되고요. 우변도 x제곱에다가 2 넣었으니까 얘는 4 플러스 2a 빼기 b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2a 빼기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시게 되면은 a는 빼기 3이죠. a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했으니까 넘겨주시게 되면 플러스 2.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 보겠습니다.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해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해 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래서 식 자체를 k에 관련해서 k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k로 묶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k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k.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을 전개를 시켜서 이렇게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뒤에다가 적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은 k에 뭘 넣든 상관없이 항상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요 값이 얼마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여기 있는 남은 식도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2x 플러스 y 빼기 1은 0 빼기 x 플러스 y 빼기 7도 0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은 3x 플러스 6은 0이죠. 다시 말해서 x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y값은 플러스 5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다시 이번에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x와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x하고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x는 x끼리 조금 묶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묶어주시게 되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2x
또 y에 대해서니까 또 y끼리 묶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a 이렇게 전개시켰으니까 플러스 3b 마이너스 3 y는 0. 자, 그러면은 x하고 y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이 항상 얼마 된다? 0 된다 였으므로 당연히 여기 있는 이 값이 0 돼야 되고요. 여기 보이시는 요 값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b 플러스 2는 0,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빼기 3도 0 됩니다. 그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그럼 4죠. 이렇게.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b만 남네요. b 플러스 1은 0.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a는 b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으로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a,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얘는 k에 대한 항등식. 그죠? 그래서 k로 식을 묶어서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식을 조금 정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항시켜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겠죠. 됐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x 플러스 y 빼기 4 갈로하고 k 남은 거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이항시켰으니까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k에 뭘 넣든 상관없이 항상 0 돼야 되므로 얘도 0 얘도 0이었죠.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y 빼기 4는 0 마이너스 2x 빼기 y 빼기 1도 0이 됩니다. 두식 더하게 되면은 빼기 x 빼기 5는 0이 될 거고요. x는 마이너스 5가 되죠. x에 마이너스 5 대입하고 그래서 y는 9가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도 마찬가지로 x, y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x는 x끼리 묶어주시고 이항시켜서 그래서 a 플러스 b 빼기 3 갈로하고 x 그 다음에 y는 또 y끼리 이항시켜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5 y 뒤에는 플러스 2 빼기 얼마 c는 0. 그래서 x하고 y에 어떤 값을 넣든 상관없이 항상 얼마 된다? 0이 된다 였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값도 0 되고요. 이 값도 얼마 된다? 0이 된다. 얘도 0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 빼기 3은 0 a 빼기 b 플러스 5도 0 두 개 연립시켜 주시게 되면은 2a는 마이너스 2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b는 4 나오죠. 얘도 0 돼야 되니까 c값은 2로 결정되겠습니다. 그죠? 다 곱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8이 정답이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다항식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목과 나머지로 표현하는 식이 있었죠. 다항식 fx를 내가 gx로 나누었더니 몫이 qx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rx입니다. 그죠? 자, 그럼 결국에는 이 식을 또 정리하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당연히 fx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의 표현이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다면 얘는 당연히 항등식의 성질을 무조건 가지고 갑니다. 그죠? 좌변과 우변의 식이 항상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또 계수를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가 얼마냐면 2x 플러스 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때 AB 값을 정하시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얘를 보는 순간 아, 얘는 항등식이구나.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값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조금 고쳐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과 우변에 x의 어떤 값을 넣든 항상 같은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1을 대입할게요. 그래서 x에 1 대입하면은 좌변식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우변은 이 값 0 될 거죠. 여기에 1 넣었으니까는 여기다가 1 대입했으니까 3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로 결정이 되고요. x에다가 이번에는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또 0 되죠. 2 대입했으니까는 5 되겠습니다. 그래서 2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밑에서 위에 걸 빼면은 a는 마이너스 5가 되고요. b는 플러스 7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x 플러스 2를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당연히 요 뒤에는 몫이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졌다고 했으므로 0이 되니까 적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어쨌든 좌변과 우변식이 서로 뭐 해야 된다고? 항등식이므로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얘는 3차죠. 여긴 2차네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 뒤에는 1차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 1차 곱하기 3차를 해야 3차가 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개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 x 세제곱 돼야 되니까 여기에 1차에 있는 개수는 1인 개수. 그죠? 1인의 1차. 그래서 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뒤에는 플러스 1이죠. 자, 상수항 얼마 나와야 돼요? 플러스 2 나와야 되죠. 그럼 요 뒤에는 당연히 플러스 2가 적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상수 나올 수 있는 건 이렇게 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모아오면 돼요. 전개시키면 되죠. 그래서 x세제곱, 그래서 x제곱, 2x제곱, 그래서 3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 플러스 3x, 플러스 얼마? 2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a 값은 얼마고? 3이고 b 값도 얼마다? 3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체크 50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2를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당연히 나머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그때 이제 얘가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플러스 왜 적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x에다 얼마 대입하고 1 대입. 그럼 x에 1 대입하면 좌변식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빼기 1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얘는 0 되고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 마이너스 3 대입. 그래서 마이너스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플러스 9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 0 되고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플러스 10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9 그럼 39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3으로 약분해 주면 이렇게
요 두 식을 연립해서 그럼 두 개 더해주게 되면은 4a는 12, 4a는 12, a는 3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니까 b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빼기 8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나누어 떨어졌으므로 뒤에 나머지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얘는 2차인데 얘가 3차므로 여기는 1차 x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현재 2차가 있어요, 없어요? 2차가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2차 나올 수 있는 거는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4x제곱 나오죠. 근데 2차가 없어야 되니까 얘하고 뒤에 있는 상수를 전개시켰을 때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죠? 당연히 여기 뒤에는 마이너스 4가 적힐 수밖에 없죠. 요렇게 곱해줘야 마이너스 4x제곱 나올 테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 값을 전개시키게 되면은 x세제곱 x제곱은 없고 1차 구해주시게 되면은 b 요렇게 전개시키면은 마이너스 16x 뒤에 남은 건 마이너스 4b 요렇게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8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b값을 얼마로 결정? 2로 결정. b에다가 2대입해 주시게 되면 이 값이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발전해지 5번 조리제법과 내림차순꼴의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요것도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3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세식의 공통 부분이 x 빼기 1이므로 선생님이 x 빼기 1로 앞에 있는 항 3개를 묶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나눈 식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항상 커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1차고 얘는 상수죠. 그죠? 그러면 이런 모양꼴을 만족시킬 때 뒤에 적혀져 있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읽는다? 바로 몫이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얘는 요 식은 3x 세제곱 빼기 x 플러스 2를 x 빼기 1이라는 1차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고요. 나머지가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갖다가 이용해서 뭘 이용합니까? 바로 조립제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x 빼기 1이니까 1로 그럼 3, 3, 3, 3, 2, 2, 4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고? 4가 됩니다. 그 d값은 4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몫이 얼마죠? 바로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바로 여기 들어가는 값이 얘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다시 식을 적어 보시게 되면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a하고 또 x 빼기 1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얼마 c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럼 또 반복인 거예요. 얘도 x 빼기 1로 묶게 되면 a 곱하기 x 빼기 1 플러스 b 플러스 c죠. 얘는 1차 얘는 상수. 그럼 얘가 바로 뭐가 되고 몫이 되죠. 누구로 나누었을 때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c입니다. 이 뜻인 거죠. 됐나요? 그래서 3, 3, 2 요식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누구로 1로 또 조리제법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3, 6, 6 얼마 되죠? 8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얼마 되고 8이 되는 거예요. 그 c는 또 8. 그 몫이 바로 뭐가 돼요? 3x
플러스 6이 바로 몫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또다시 3x 플러스 6 a 곱하기 x 빼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b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a고 나머지가 얼마다? b다. 이렇게 또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1차로 나눈 거니까 여기 자체에서 다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3 떨어지고 3 올라가고 얼마? 9. 그래서 x 빼기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얼마고? 3이고 나머지가 얼마입니다? 9입니다. 그래서 b 값은 얼마고? 9. a 값은 얼마? 3으로 결정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의 유형꼴의 문제는 조립제법을 몇 번 해야 되냐면 3번 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여기에 적혀져 있는 a, b, c 값은 a, b, c, d 값은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얘가 a고 얘가 b, 얘가 c, 얘가 d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 문제 요거 선생님과 같이 한번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제법 몇 번 한다? 3번 한다. 이렇게. 그래서 52번 문제 밑에다 조금 적을게요. 자, 조립제법 하기 위해서 3차 계수 1이고 2차 없으면 쌤이 0 적으라고 했었죠. 그죠? 1차 계수 2, 상수 4. 이렇게. 그래서 얼마로? x 빼기 1이니까는 1로 조립제법. 그럼 1 한 번 더 해야 되죠? 선생님 몇 번 하라고 했죠? 3번 하면 된다. 3번. 한 번 더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으실 때는 이 값이 얼마고? a고 얘가 b, c, d 이렇게 적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5, 2, 3도 마찬가지로 조립제법 몇 번? 3번. 누구로? x 빼기 2로. 그래서 계속 적으시면 1 빼기 4, 3 마이너스 5, 2. 한 번 더. 잠시만요. 20 맞네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하게 되면 누가 A고 얘가 A입니다. 얘가 B고 C, D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는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또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파트의 19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얼마 대입? 0 대입. 그래서 x에 대해 0 넣어주면은 0 되고 0 되니까 남는 거 적어주면 빼기 b. 그죠? 그래서 빼기 b 되고 우변에도 0 넣었으니까는 당연히 얼마? 1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 이번에는 1 대입.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0 되고 0 됐죠. 그래서 1 넣었으니까 2c는 2. 그래서 c 값은 1로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x에다 얼마 대입? 마이너스 1 대입이죠. 그래서 0 되고 0 됐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2a.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또 플러스 2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1로 결정이 되죠. 자, 2번 볼게요. 자, 2번도 수치 대입법으로 해서 얼마 넣고 싶어지냐면은 b를 넣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x에다 얼마 대입? b를 대입하는데, 자, b 대입하기 이전에 a 값은 여러분들이 바로 결정할 수 있죠.
2차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2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A 값도 1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B에다가 X에다가 B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좌변은 B제곱 빼기 B 빼기 2가 되고 우변은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 주시게 되면 B 빼기 2,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문제에서 분명히 B값은 양수라고 했으므로 B값은 플러스 2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식을 조금 다시 적어보시게 되면 X 빼기 2 제곱 플러스 CX 마이너스 2. 그럼 요식 전개시키면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CX. 그래서 C 빼기 4X 나오고요.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은 플러스 4 마이너스 2C.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얼마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1 돼야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로 하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C값은 3으로 결정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K값에 관계없이므로 K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KX제곱이니까 X제곱. 또 전개시켜주면은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하고 뒤에 K로 묶고요.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3X 빼기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 됩니다. 그럼 항상 0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이 얼마 되고 0 되고 얘도 항상 얼마 된다? 0 된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은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X제곱 플러스 3X 빼기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인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8이므로 요 값은 마이너스 8 되죠. 그래서 3X 플러스 3Y 하고 넘기면은 플러스 6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Y는 얼마로 결정? 2로 결정되네요. 그래서 곱셈 공식 변형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4 빼기 2XY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2. 혹시 아직도 곱셈 공식 변형 못 외우셨으면은 답이 없죠. 네, 답 없습니다.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답이 없네요. 네,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외우시라는 말이죠. 얘가 성립할 때죠. 그래서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x와 y에 대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c 빼기 2x 정리했으니까는 빼기 c 플러스 2 이렇게 되죠. 그죠?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앞에서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그죠? 못 외우셨으면은 지금이라도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쪽으로 넘겨주시게 되면은 a 플러스 b 하고 빼기 c 플러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b 빼기 2c y 플러스 c 빼기 2는 0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0 돼야 되므로 이 값도 얼마 되고 0 되고 이 값도 0이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0 되려면 C값은 당연히 얼마? 2로 결정돼야 되고요. C값이 2니까 얘는 빼기 4죠. 그래서 B값은 4로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빼기 C니까는 4에서 2 뺐으니까 플러스 2죠. 그러면 A 플러스 4는 0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돼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A에서 B 빼고 C를 더했다고 했으니까는 정답은 마이너스 6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럼 22번 x 플러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 주어져 있는 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는
y 값을 1 빼기 x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지금 2개에서 1개로 조금 통일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항등식 문제를 풀 때는 x끼리 묶고 y끼리 묶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요 식에서는 얘들은 x, y로 묶여져 있지만 앞에 있는 얘를 x로 묶을지 또는 y로 묶을지 둘 중 한 개로 묶어줘야 되는데 묶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행동은 이런 식으로 조금 따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식을 x에 대해서 하나로 통일시켜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플러스 bx 플러스 c 곱하기 1 빼기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이거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빼기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x 마이너스 cx 전개시켰으니까는 플러스 c 플러스 얼마 2는 0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므로 a는 당연히 얼마 돼야 됩니까? 0 돼야 되죠. 여기 있는 값도 얼마 되고 0 되고 여기도 0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 c는 마이너스 2 그래서 0이고 마이너스 2니까는 b 플러스 2는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2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 더했죠? 그래서 빼기 b 그러면 2 플러스 2니까 정답은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근데 2, 3번.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빼기 1일 때 상수 a 값과 나머지를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플러스 1 그냥 나누셔도 상관없고요. 됐죠? 그냥 나누셔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몫이 얘죠. 자, 얘가 몇 차죠? 2차죠. 그럼 2차였을 때 뒤에 나머지는 몇 차 이하라고 했죠, 선생님이? 1차 이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차 이하이기 때문에 뒤에는 선생님이 1차 이하로 bx 플러스 c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해 주시게 되면 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럼 없어지네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빼기 x 플러스 b 그래서 플러스 b 빼기 1x 마이너스 2 플러스 c 됐나요? 자, 근데 둘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a 값은 0 될 수밖에 없죠. 2차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b 값은 1차가 마이너스 2니까 b도 마이너스 1 상수가 1이므로 c 값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 값은 0이고 나머지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나머지는 보통 rx라고 쓰죠. 빼기 x 플러스 얼마? 3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맞나? 잠깐만. b 빼기 마이너스 2 x 빼기 x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x제곱 빼기 x 빼기 x 2x 2x 플러스 1이군요. 쏘리.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3 돼야 되겠네. 여기 쌤 실수했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문제에서 요 값을 얘로 나누었더니 뭐가 되냐면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그죠? 그래서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빼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짐으로 뒤에 나머지는 0이 되겠죠. 자, 근데 얘가 4차니까 당연히 요 뒤에는 2차가 적힐 수 있어야 돼요. 근데 x 4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2차의 개수도 1로
결정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남은 것도 결정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요식 보니까는 현재 2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다가 BC, AB 있으니까 여기에 CX 플러스 D라고 조금 적을게요. 그래서 얘를 전개시켜주게 되면 X 4제곱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CX 세제곱, 그래서 플러스 C 빼기 1 X 세제곱, 이렇게 전개시켰으니까는 X제곱 빼기 CX제곱 DX제곱, 그 전개시켜 주시게 되면은 D 빼기 C 플러스 1 X제곱, 전개시켰으니까는 플러스 CX 플러스 마이너스 DX 플러스 C 빼기 dx 플러스 얼마? d. 그래서 요거 결정할 수 있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3차 앞에 계수 1 돼야 되니까 요것도 1 돼야 됩니다. 그래서 C값은 얼마로 결정? 2로 결정. 그래서 C값에다가 2 대입해 주시고, 얼마고? 2 대입했으니까는 얘는 D 빼기 1이죠? 근데 2차 없으니까 0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D값은 1로 결정돼요. 되나요? 그래서 C 빼기 D 구하라고 했죠. C 빼기 D. 그러면 C 빼기 D니까 얼마? 1. 그래서 A 값은 1입니다. 그래서 D 값 1이죠. 그럼 B 값도 당연히 얼마? 1. 됐죠? 그래서 A하고 B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1, 1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식에 대한 표현인데 문제에서 이제 P1X 이렇게 됐어요. P1X. 요거는 요게 1 들어간 거죠. 그래서 X 빼기 1을 의미합니다. 그럼 P2X는 얘를 의미하고요. P3X는 x 빼기 3까지 곱한 요 식을 의미하겠죠. 됐죠?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2x 세제곱 빼기 3x 제곱 플러스 1은 a 플러스 b 곱하기 x 빼기 1 c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플러스 d 곱하기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당연히 모양 보는 순간 수치 대입법으로 조금 가고 싶겠죠. 됐죠? 자, 근데 봤더니 3차가 나올 수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D의 값은 2로 바로 결정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X에다가 얼마 대입? 1 대입.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게 되면 좌변식은 2 빼기 3 플러스니까 0이죠. 0 되고 0 되고 0 됐으니까는 A는 0으로 결정됩니다. X에다가 이번에는 2 대입. 그럼 2 대입했으니까는 16 빼기 12. 그러면 4 플러스 1이니까 5 되죠. 0 되고 0 됐죠. 2 넣었으니까는 B. A는 0이죠. 그래서 B 값은 그냥 5로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에다가 얼마 대입? 3 대입이죠. 그럼 0 됐죠. 3 대입했으니까는 54 빼기 39 27 플러스 1. 그래서 좌변식 계산시켜 주시게 되면 얼마 나오죠? 28 되죠. 그래서 우변식에다가 3 넣었을 때 0 되고 3 넣었으니까는 A는 0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3 넣었으니까 2죠. 2 곱하기 5니까는 10 나옵니다. 그죠? 여기다가 3 넣었으니까는 2C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2C는 18. 그래서 C값은 얼마로 결정? 9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해서 다 더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9 플러스 5 플러스 2. 정답 16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 자, 문제 또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근데 항상 누굴 근으로? 1을 근으로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죠? 문제에서 분명히 2차 방정식. 그럼 2차인 거는 x밖에 없죠?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해를 가진다는 거는 x 값이 1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에다가 1부터 먼저 대입해 주시고, 그러면 식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 1 플러스 k 빼기 3 플러스 km 플러스 2m 플러스 m 플러스 2는 0.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k로 묶는 거겠죠. 왜?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k로 묶어주시게 되면은 1 플러스 m하고 k 요렇게 두 개 묶었죠, 선생님이. 그 다음에 남은 거 적어주시게 되면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고 2m 플러스 n은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돼야 되므로 이 값 0이고 얘도 얼마다? 0이다. 그래서 n 값은 마이너스 1이고 n 값에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n도 0 돼야 되죠. 그래서 n 값은 2가 됩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 2로 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분의 4x 플러스 ay 플러스 b가 xy 값에 관계없이 또 항상 일정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xy 값의 관계 항상 일정하니까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일정하다고 했으니까는 쌤이 어떤 일정한 상수값 k라고 조금 가정을 둘게요. 됐죠? 자, 그럼 문제에서 밑에 보면은 x 플러스 y는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럼 이 조건이 뭐냐면은 분모가 0이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x 플러스 y가 1이면 분모가 0 돼버리죠. 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변을 x 플러스 y 빼기 1로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k 곱하기 x 플러스 y 빼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xy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식 자체를 xy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넘겨서 바로 정리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0 돼야 되므로 이 값 0 되고, 다시 말해서 k값은 4고요. k값 4니까 a도 4겠죠. k가 4니까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b 값을 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a는 4, b는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 자, 요 유형은 조립제법을 몇 번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쵸. 5번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가 5차죠. 자, 4차 없고 3차 없고 2차 1차 상수까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조립제법은 1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래서 얘가 A고 B, C, D, E, F 이렇게 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문제 보시면은 지금 이제 x 빼기 y 빼기 z는 1이라고 되어 있고, 자, x 빼기 2y 빼기 3z는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모든 실수 x, y, z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요 식 자체는 x, y, z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x로 묶고 y로 묶고 z로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x 곱하기 y 또는 y 곱하기 z 또는 z 곱하기 x가 되어 있는 식의 모양꼴일 때는 누구 하나로 묶어줄 수는 없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얘를 다른 문자로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앞에서 식이 2개 주어져 있죠? 식이 2개가 주어져 있다는 거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y하고 z라는 문자를 무조건 x로 지금 나타내려고 해요. 됐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생님이 y부터 조금 제거를 할게요. 그래서 위에다가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해서 그래서 위에 있는 식과 밑에 있는 식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게 되면은 x 뺐으니까는 2y는 없어질 거고요. 얘 빼기 얘니까 플러스 z는 2. 다시 말해서 z 값을 선생님이 2 빼기 x로 고쳐 적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이 2 빼기 x를 다시 z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x 빼기 y 빼기 2 플러스 x는 1. 넘겨주시게 되면 2x 빼기 y는 3이죠. 다시 말해서 y는 2x 빼기 3.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z하고 y를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식을 다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x 곱하기 y 값은 2x 빼기 3이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y 값은 2x 빼기 3이고 z 값은 2 빼기 x 그 다음에 c 곱하기 z 값은 2 빼기 x 그 다음에 이제 x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적고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x로 뭐 하면 됩니까? 묶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묶지 마시고 요 모양 꼬릴 때는 그냥 수치 대입하는 게 낫죠. 항등식 문제니까 그죠? 그래서 x에다 얼마 대입? 0 대입. 그래서 0 대입하면 빵 되고 빵 됐으니까 0 넣었으니까는 얼마 되죠? 마이너스 6b. 그 값이 12.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 이번에 x에다가 2분의 3 대입. 그럼 0 되고 0 됐으니까 2분의 3 넣었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c가 됩니다. 그 12. 그래서 c 값은 16으로 결정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얼마 대입? 2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x에다가 2 넣었으니까 0 되고 0 됐죠? 그래서 2 넣었으니까는 2a 그 값이 12. 그래서 a 값은 6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A0부터 어디까지? A6까지. 다시 이거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입니다. 그죠?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의미하죠. 됐죠? 그래서 여기 상수항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입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x에다 얼마 대입한다? 1 대입한다 였었죠. 그래서 좌변에도 1 대입하고 우변에도 1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1 대입하면은 5 빼기 4니까는 그냥 1이죠. 우변도 1 대입했으니까는 다 적을까요?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A 얼마? 6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값은 1로 결정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A0, A2, A4, A6 상수항 그리고 짝수, 차수의 개수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홀수 차수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2 그럼 1 빼기 4니까 빼기 3 그럼 마이너스 27 그 좌변은 마이너스 27 우변식은 A0 x에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는 마이너스 A1 그래서 이렇게 부호가 계속 반대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아까 위에서 우리가 구해놨던 식이 A였었죠. 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겠죠?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은 좌변식은 마이너스 26이 될 거고요.
이렇게 더했으니까 A1 없어지고 A3도 없어지고 A5도 없어지죠. 그럼 남아있는 것만 적게 되면은 A0도 2개고 A2도 2개 이런 식으로 다 2개씩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시게 되면은 이 값은 마이너스 1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서 문제풀이 해드렸으니까는 여기까지 문제풀이 완벽하게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론수학학원 원장 박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